플레인즈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디오 리뷰어 염동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 옆에 있는 좀 거대한 그리고 멋있는 제품을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버메스터의 161 올인원이라는 인티앰프인데요. 올인원 인티앰프라서 이것저것 기능이 상당히 많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버메스터라는 브랜드 자체가 조금 덜 알려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제품 소개해드리기 전에 버메스터라는 회사, 어떤 회사고 어떤 제품 라인업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린 다음에 이 제품 본격적으로 좀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메스터라는 브랜드, 독일 브랜드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버메스터라는 브랜드를 오디오 브랜드로 접하시는 분들보다 자동차 오디오에 탑재된 그 버메스터를 보고 나 이 브랜드 알아! 이러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부가티를 비롯해서 페라리, 벤츠, 포르쉐 이런 럭셔리카 중에 럭셔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최상위급 브랜드의 차에 내장된 그 고급 오디오 옵션이 부메스터 오디오가 들어간 제품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메스터 로고를 보고 저 브랜드 알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되는데요. 사실 1977년도에 설립된 이제 한 50년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와 전통이 깊은 독일 오디오 브랜드입니다. 자, 그래서 1977년에 디터 부메스터라는, 제가 버메스터라고 했다가 부메스터라고 했다 막 이렇게 발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다들 혼용해서 부르시곤 해요. 디터 부메스터라는 분이 설립을 했고요. 이분이 원래 그런 오디오를 만드시던 분이 아니라 음악가셨어요. 밴드 음악가셨는데 밴드 활동을 하시다가 쓰시던 프리앰프가 성능이 좀 불만족스러워 가지고 그래서 직접 프리앰프를 만들게 된 계기가 1977년 즈음에 있었고요. 그러면서 버메스터라는 브랜드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버메스터 또는 부메스터, 이 오디오 회사는 50년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역사와 전통이 깊은 독일 브랜드고요. 이 버메스터는 소스 기기부터 앰프, 스피커, 그리고 심지어 파워 컨디셔너까지 앞단부터 뒷단까지 모든 컴포넌트를 총 책임지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종합 오디오 브랜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버메스터의 제품 라인업은 5개가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초하이엔드라고 부를 수 있는 물량 투입이 상당히 많이 된 플래그십 제품부터 라이프스타일 제품까지 가격대가 상당히 다양한 제품들로 여러 라인업에 걸쳐서 이렇게 제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최상위 라인업에 시그니처 라인업 제품 위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 라인업 제품 존재를 하고요. 중급기로 탑 라인업, 그리고 입문기로 클래식 제품 라인업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라인업 외에도 페이지 3라고 해서 라이프스타일 유저분들을 위한 그런 제품 라인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버메스터 제품 상당히 다양한 제품 라인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공통적인 디자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적인 특징으로 버메스터 제품을 구별하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버메스터 제품은 외관상으로 상당히 화려하게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사각 디자인이 화려하게 보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면은 상당히 번쩍거리기도 하고 위용이 대단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고 살펴봤더니 금속 가공 능력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최정점의 기술력을 찍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문화도 발달을 해서 독일 3사의 브랜드가 유명하듯이 이런 금속 가공 능력은 오디오 산업에도 극대화돼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버메스터 제품을 소개해드리지만 MBL이라든가 어쿠스틱 아츠의 제품만 보더라도 그 금속을 상당히 정밀하게 잘 가공해서 오디오 제품에 녹여 넣었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버메스터의 제품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브랜드와 더불어서 크롬을 적극적으로 전면 패널에 도입을 했고요. 금속의 그 양감? 양각, 음각 이렇게 막 볼록 튀어나오거나 쑥 들어가거나 또는 측면에 막 슬릿을 새긴다거나 해서 그런 개구부들을 통해서 그냥 평범한 금속을 가공만 했을 뿐인데도 상당히 화려하고 입체적으로 보이면서 강인하고 강직한 이런 위용 있는 포스를 줍니다. 자, 지금까지는 앰프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요. 스피커 디자인을 한번 점검해 볼게요. 스피커의 경우 막 울룩불룩 이렇게 만들 수 없잖아요. 스피커의 경우에도 근데 금속 슬릿이라고 하는 그런 개구부를 측면에다 만들어 놔서 측면 방사형 우퍼 형태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측면을 봤을 때 상당히 화려한 금속 문양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트위터의 경우 AMT 트위터라고 해서 리본 트위터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슬릿 형태로 디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중저형 유닛은 동그란 유닛이 있지만 직선형 박시한 디자인에 양옆에 슬릿을 파놔가지고 상당히 앰프 디자인과 더불어서 스피커가 한때 어우러져서 위험 있는 그런 포스 있는 디자인을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전체 시스템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버메스터 예전 제품이나 지금 제품이나 거의 한결같은 그런 독일풍의 고전적인 디자인 외모를 하고 있으면서 장인 정신이 깃들어진 브랜드다, 뭐 이렇게 브랜드 이미지를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탑라인 제품 어떤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화면에 띄어진 제품들 보시면은요, 소스기기 3종, 그리고 프리앰프 2종, 파워앰프 2종, 올인원 1종, 파워 컨디셔너 1종, 이렇게 해서 총 9개의 제품으로 구성된 라인업이고요. 소스기기 3종에 해당하는 제품은 217 턴테이블, 그리고 151 마크2 미디어 플레이어, 089 CD 플레이어,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이 소스기기 3종에 해당이 되고요. 088 프리앰프랑 100 프리앰프, 이렇게가 프리앰프 2종이고요. 911 마크3 파워앰프, 216 파워앰프가 파워앰프군에 해당돼서 각각 2종의 프리앰프, 파워앰프가 위치를 하고요. 올인원 1종으로는 오늘 리뷰의 주인공이죠. 161 올인원 인티앰프 하나 존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948 파워 컨디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의 제품으로 구성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옆에 있는 161 올인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지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61 올인원 외관부터 차근차근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151 마크2라는 미디어 센터 소스기기가 이 제품의 디자인 전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볼륨 노브가 있는데 볼륨 노브를 제거하고 어떤 제품인지 구별해봐 라고 하면은 퀴즈를 냈을 때 알아맞히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맞추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디자인적인 유사성이 있는 제품이고요. 전면에 번쩍거리는 크롬 도금의 패널, 이 제품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고풍스럽고 레트로 감성을 자극하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61 올인원의 크기는 풀사이즈가 보통 450mm? 뭐 이 정도 남짓일 겁니다, 폭이. 근데 그걸 훌쩍 뛰어넘는 568m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도로 표현했는데 이만큼 더 기른 게 실제로 봤을 땐 이 정도나 길다고? 라는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상당히 좀 옆으로는 덩치가 상당히 큰 폭을 자랑하는 그런 사이즈의 제품이고요. 전면 왼쪽부터 보시면은 각종 신호 입력을 어떤 신호를 선택할지 신호 입력 셀렉터 버튼들이 빼곡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데 옆에 어떤 신호를 선택해야 되는지 음각으로 이렇게 파여져 있는데 약간 시인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음각으로만 처리가 돼 있어서 상당히 고풍스럽고 멋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중앙에 디스플레이가 있고 긴 슬릿 같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은 CD가 들어가는 슬롯 로딩 타입의 CD 트레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롯 로딩 방식의 메커니즘을 채용한 CD 플레이어 겸 제품이고요. 오른쪽에는 볼륨 노브랑 각종 재생 컨트롤, 뭐 플레이, 스탑, 다음 트랙, 이전 트랙, 뭐 이런 버튼들이 나란히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SB 포트가 있는데 USB 메모리를 꽂아서 메모리에 저장된 곡을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6.35mm 풀사이즈 헤드폰 잭도 지원을 하고 있어서 헤드폰 앰프가 내장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전면에 상당히 많은 버튼과 많은 포트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면 디스플레이는 도트 매트릭스 방식의 LED가 채용이 돼서 전원을 넣고 현재 상태를 표시를 해주는데 점점점 이렇게 녹색으로 들어온 도트 LED가 상당히 예쁘게 느껴집니다. 한번 나중에 제품 전원 넣고 들어온 화면을 보시면 참 귀엽다는 이런 인상을 주실 것 같고요. 오른쪽에 위치한 이 볼륨 노브의 조작감이 상당히 뻑뻑하고 좀 둔탁해요. 근데 그 고급 제품이라는 인상을 주는 그런 딱딱거림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고요. 디자인적으로 가장 고풍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이 전원 토글 스위치였어요. 이게 3단 방식으로 이렇게 아래로도 내릴 수 있고 중앙에 위치할 수도 있고
위로 올릴 수도 있는데요. 그 위에 필기체로 버메스터 이렇게 써 있는 것도 고풍스러웠는데 간만에 보는 이런 3단 토글 스위치, 향수를 자극하는 정말 오래된 기기에서나 볼 법한 그런 토글 스위치인데 이 제품에 적용이 돼 있어서 정말 이 제품 레트로 스타일을 지향하는 외관을 채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면 외관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위에 지금 제가 리모컨을 올려놨는데 리모컨은 레트로 스타일답지는 않습니다.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이렇게 알루미늄 근데 덩어리로 돼 있어서 상당히 차갑고 묵직하고 신뢰가 가는 그런 리모컨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제공된다는 점 상당히 반길만 하고요. 후면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면을 보면은 각종 단자들 이렇게 많은데 기본적으로 셰시 두께가 상당히 두껍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셰시 두께가 제가 지금 이렇게 쳐보고 있는데 두꺼운 알루미늄 셰시가 측면이랑 상판에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강인한 강도를 가지고 있는 셰시 적용돼서 상당히 신뢰가 갑니다. 무게가 17kg에 달하거든요, 이 제품이. 그래서 셰시 무게가 상당히 많이 차지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인원 인티앰프이기 때문에 스피커 연결 단자가 존재를 합니다. 스피커 터미널은 WBT의 WBT073이라는 고급 터미널이 바인딩 포스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바인딩 포스트가 손으로 돌리기 약간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박스 기본 제공품 중에 이 스피커 터미널 바인딩 포스트를 조일 수 있는 그런 공구가 별도로 들어있더라고요. 그런 점도 상당히 친절하고 배려 깊은 그런 구성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어쨌든 스피커 터미널도 세심하게 신경 쓴 고급 제품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 무선랜 연결 단자가 2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선랜 연결 안테나가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지금 잠깐 분리를 했는데요. 이렇게 구부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본체 내부에 연결이 돼서 수납이 가능한데 2개 연결돼서 무선 연결도 지원한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선 연결뿐만 아니라 유선 연결 이더넷 단자도 지원을 하고요. USB 단자가 무려 3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USB 2.0 단자가 3개, 그리고 USB 3.0 단자가 1개, 그래서 토탈 4개의 USB 연결 단자 존재를 하고요. 자, 이어서 옆에 보시면은 디지털 입출력 단자가 존재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토스링크 타입, 그러니까 광출력 타입이랑 코엑시얼, 그러니까 RCA 타입, 이렇게 2가지 종류를 모두 입출력 지원을 해서 4가지 포트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입력에도 입출력을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밸런스, 언밸런스 타입 이렇게 2가지 종류 모두 지원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후면에 있는 단자까지 모두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측면도 한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전면이랑 후면만 말씀드리는데 이 제품은 측면에도 디자인적인 요소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아까 버메스터 디자인 슬릿으로 이렇게 금속 가공을 정밀하게 해서 화려하게 보인다고 했는데 양옆에 슬릿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슬릿이 멋만 내는 게 아니라 약간 그 환기구 역할을 하도록 해서 심미적인 멋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그런 요소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슬릿을 통해서 내부에 발생한 열이 배출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측면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면만 바라보고 있어도 이거 제품 버메스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짐작을 가게 하는 그런 디자인이 측면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제품 디자인 외관 소개 마치도록 하고요. 이 제품 그러면 어떤 올인원 제품인지 기능적인 면을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진짜 진정한 올인원 기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4가지 카테고리의 기능으로 나눌 수 있고 세부적으로 한 8가지의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CD 플레이어, CD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CDP 기능이 있고요. CD 트랜스포트 기능이 됩니다. 광출력, 디지털 출력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CD 트랜스포트로도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CD 리핑을 지원합니다. 그것은 곧 내부 저장소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CD 기능만 하더라도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제품 스피커를 연결했기 때문에 앰프가 내장되어 있겠죠. 인트앰프 기능 존재를 하고요. 네트워크 플레이어 기능이 크게 2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파일 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요. 타이달이나 코브즈 같은 그런 온라인 그런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플레이어 기능 제공을 하고요.
네트워크 트랜스포트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디지털 출력 포트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트워크 트랜스포트로도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저장 장치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AS 같은 그런 기능이겠죠. 그래서 이 제품 서버 모드로 동작을 시켜 놓을 수가 있어요. 서버 모드로 동작 전환을 하는 경우 이 제품 내부에 저장된 저장소에 접근을 해서 NAS처럼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저장소를 통해서 파일 플레이가 가능하니까 내부 미디어 저장소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크게 4가지 섹션 기능으로 요약할 수 있고 세부적으로 8가지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만능, 안 되는 것이 없는 올인원 기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후면 단자가 와이파이 단자인지 블루투스인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와이파이랑 블루투스랑 둘 다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선 연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진정한 올인원 기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능이 많으면은 조작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 이 많은 기능을 이 리모컨만으로 제어를 한다?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리뷰할 제품을 받아봤을 때 걱정 아닌 걱정을 했는데 이런 걱정 전혀 필요가 없었습니다. 버메스터에서 버메스터 MC라고 해서 미디어 컨트롤 앱을 전용 앱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제 아이패드에 인스톨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서 체크를 해보니까 버메스터 MC 앱으로 조작이 안 되는 그런 기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앱을 통한 조작이 훨씬 더 자유자재로 모든 기능 세세하게 다 할 수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타이달 스트리밍 앱을 통해서 하실 수 있고 CD 리핑 앱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인터넷 라디오 시청 기능도 이 제품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능은 앱으로만 접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꼭 버메스터 MC 앱을 통해서 쓰셔야만 이 제품의 모든 기능에 액세스 하실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품의 설정도 변경을 앱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제품에 다가가서 뭐 이렇게 볼륨 노브를 조절한다든가 뭐 버튼을 누른다거나 이런 수고로움을 하지 않으셔도 앱으로 간편하게 이렇게 클릭만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가지고 상당히 편리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전용 앱은 선곡을 얼마나 간편하게 서치 기능이라든가 뭐 앨범 커버 아트를 얼마나 손쉽게 넘겨가면서 선곡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사용성에 대한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버메스터 MC 앱도 앨범 커버 아트 뷰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버레이 되어 있고 있는 이 화면 보시면은 다양한 앨범 커버 아트가 지금 띄워져 있고, 제가 옆으로 슬라이드를 하면은 이렇게 슬라이드가 되거든요. 그 밑에 보시면 알파벳도 주르륵 써 있는 것이 보이시는데요. 알파벳을 통해서 바로가기로 빨리 이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CD 리핑하는 과정은 제가 동영상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은 161 올인원을 네트워크로 연결시켜서 지금 버메스터 MC 앱으로 조회를 한 상태고요. 오디오 CD를 제가 삽입을 했습니다. 지금 인식이 되고 있고요. 화면에 립 CD라고 떴죠.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 CD가 어떤 CD인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메타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슈베르트의 숭어가 녹음된 앨범이라고 떴죠. 앨범 아트가 뜨고 이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리핑할 곡을 하나만 선택하고 나머지 곡은 해제를 해 보겠습니다. 다 일단 해제하고 3번 트랙을 제가 선택을 했고요. 스타트 리핑 버튼을 누르시면은 빠른 속도로 리핑을 할 거냐, 정확하게 해서 조금 느리지만 정확하게 리핑할 거냐라는 옵션이 뜨는데 저는 정확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버튼을 눌렀고요. 지금 리핑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레스 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리핑이 다 됐고요. 프로세싱 오디오 파일스 플리즈 웨이시라고 나오죠. 이게 이제 나스의 내부 저장소, 내부 저장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장이 완료되고 나면은 이렇게 완료됐다고 표시가 뜨고요. 이제 플레이어 탭으로 이동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앨범 아트, 제가 지금 이렇게 넘겨보고 있는데 바로가기를 통해서 이동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넘기는 방식 말고, 자, 이렇게 앨범 아트 화면으로 다시 돌아와서 S를 눌렀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넘기다 보면 방금 리핑한 슈베르트의 음원이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 립 플랫 16비트 44.1kHz라고 나오고, 왼쪽에 플레이로 플레이 큐에 넣은 다음에 플레이를 누르면 이렇게 재생까지 하실 수 있는 거 제가 영상으로 한번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상당히
그냥 직관적이고 간편하게 이렇게 CD를 리핑해서 내부 저장소로 카피를 해서 운용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리핑된 음원은 리핑이라고 오른쪽에 뜨고 그냥 복사한 음원은 임포트라는 형식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앨범 아트 넘기면서 자유롭게 앨범 어떤 곡이 있는지 앨범 커버를 구경하시면서 선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161 올인원 제품 사양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장 앰프의 사양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4옴에서 170W 정도의 출력을 가지고요. 8옴에서 100W 정도의 출력을 갖는 그런 사양의 앰프 모듈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 DAC의 경우 사양이 정확하게 공개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찾아본 결과 DSD 지원하고 PCM의 경우 24192까지 지원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양의 제품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볼륨단은 60단계로 볼륨 조절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0에서 최고 맥스 60까지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었고요.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을 했습니다. 내부 저장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4테라의 용량이 탑재가 되어 있지만 미러링 방식으로 2테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테라만 이용 가능한 점 말씀을 드리고요. 무게는 17kg로 상당히 튼실한 무게를 자랑한다는 점 이 정도로 소개해드리면서 제품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 수입원이랑 플랜지의 배려로 제가 자택에서 한 2주 정도 대여를 받아서 다양한 환경에서 그리고 다양한 제품과 연결을 해봤어요. 케이블을 변경해 보기도 하고 스피커를 변경해 보기도 했습니다. 사용된 스피커는 락포트의 아비어라는 플로어 스탠딩 스피커고요. 북쉘프 타입으로는 B&W의 805S 스피커 준비를 해서 연결을 해봤습니다. 스피커 케이블로는 트랜스페어런트의 울트라 G6 세대에 해당하는 스피커 케이블 연결해 보기도 하고 오디오 캐스트의 로켓 88이라고 상당히 대중적인 제품이죠. 이 제품도 연결을 해봤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올인원 제품이라 제가 더 준비할 그런 사항은 없더라고요. 그냥 이 제품 하나만으로 그냥 시스템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스피커 케이블과 스피커 외에는 구성을 따로 뭔가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만능 제품이었습니다. 제품 시청은 아까 말씀드렸던 버메스터 미디어 컨트롤 앱, 그 앱을 통해서 CD를 감상하거나 타이달 음원을 스트리밍으로 감상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버메스터 161 올인원 어떻게 들었는지 시장평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고급 하이엔드 브랜드가 라이프스타일 기기를 만들면 어떨까? 라는 의문에 대해서 상당히 모범적인 해답을 제시해주는 그런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기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품 성능은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걱정을 하고 들었는데요. 단박에 들었을 때 중고역의 고급스러움이 서려 있어서 정말 고급스럽고 때깔이 좋은 재생음을 너무나도 손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앰프 구동력 측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제품을 연결한 그 스피커가 락포트 아비어라는 대형기였을 때도 있고 조그마한 북쉘프일 때도 있었는데 심지어 그 연결한 대형기 락포트 아비어의 경우에도 스피커를 잡고 흔드는 그런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 올인원 제품이기 때문에. 하지만 약간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울려주는 그런 측면으로는 상당히 선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힘으로 장악해서 울리는 앰프 타입이 있고 힘을 빼서 자연스럽게 울리는 타입이 있는데 그 후자 자연스럽게 울리는 타입 중에서는 저는 버메스터 161 올인원의 그런 구동력 측면에서 상당히 우수한 재생음을 유감없이 만끽할 수 있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락포트 아비오와의 대형기와의 궁합에서 상당히 좋은 음 들을 수 있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전면 버튼에 보면은 스무스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은 약간 볼륨을 낮췄을 때 토널 밸런스를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 모드를 끌 수도 있습니다. 물론 끄면은 이제 퓨어 모드라고 해서 일반적인 그냥 증폭 모드고요. 스무스를 키면은 약간 라우드니스 같은 그런 기능인데요. 유사한 기능인데 이 기능이 저는 보통은 끄고 항상 제품 리뷰가 들어오면은 끄고 테스트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약간 그냥 이 제품 너무 조금 만족스러운 경험이 있어서 갑자기 새벽에 이 제품을 좀 듣고 싶어서 스무스 버튼을 한번 그때는 좀 눌러봤습니다. 이웃집에 방해가 될까 싶어서. 이렇게 음악을 듣는데 적은 볼륨에서도 토널 밸런스가 상당히 우수하게 나오는 것을
재생음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라이프스타일 기기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올인원 기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라이프스타일 기기 듣는 분들은 볼륨을 그렇게 크게 듣지 않거든요. 매니아 분들이야 뭐 당연히 뭐 75dB에서 85dB 사이에 위치하도록 볼륨 뭐 이렇게 노브하고 각 잡고 제대로 막 이렇게 듣는 경우도 있는데, 라이프스타일 기기는 그렇게 크게 듣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그렇게 볼륨을 낮춘 상황에서도 이 스무스 버튼을 통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토널 밸런스를 유지해 준다는 점, 그리고 상당히 또렷하고 저역이 잘 터져 나왔다는 점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이 스무스 기능이 이 기기에 저는 백미라고 생각될 정도로 강조하고 싶은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고급스러운 재생음 들을 수 있었고, 막 힘으로 장악하는 게 아니라 힘을 빼고 술술 편안하게 재생음이 나오는 스타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칭찬만 말씀드렸는데 간단한 좀 사소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제품이 버메스터에서 온전히 개발하고 솔루션을 뭐 이렇게 제공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동작이 그렇게 완전히 빠릿하진 않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약간 기다려야 입력 모드가 전환이 된다는 점, 요거는 약간 사소한 단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사소한 단점이라고 생각돼요. 그거 외에는 뭐 음질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나무랄 데 없는 네트워크 플레이였으며, 뭐 CD 플레이어였으며, 뭐 인티앰프였으며, 뭐 안 되는 게 없어서 너무나도 만족스럽게 이 제품 들을 수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시청평 요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곡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곡의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들어본 곡은 알프레드 브렌델이라고 피아니스트 있습니다. 이분의 유명한 이 앨범, 송어가 들어있는 이 앨범 들어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앨범에서 3악장, 송어의 3악장을 선호를 하는데요. 성어가 다이나믹하게 막 튀어오르고 막 움직이는 그런 활달한 모습을 표현했다고 하는데, 그게 3악장에서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연주로 잘 드러나서 연주된 곡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음반 최근에 애청하고 있는 음반입니다. 예전부터 많이 들었지만요. 이 곡을 이 올인원 161 버메스터 올인원 제품으로 들었을 때 상당히 그 말씀드렸던 작곡 의도를 반영한 다이나믹한 그런 재생음이 쏟아지는 걸 듣고서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구동력이 제법 괜찮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현악 질감 표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선전해서 잘해주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만족스럽게 이 곡 재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이나믹한 면도 잘 들려줬다는 점, 그리고 볼륨을 이걸 낮췄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무스 기능을 통해서 적은 볼륨에서도 그 다이나믹스가 유지되면서 저역도 어느 정도 이렇게 터져 나오는 느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들어보실 때 스무스 기능 꼭 한번 켜보고 볼륨을 낮춰서 들어보실 것을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보통 오디오 기기 평가를 할 때 볼륨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만 제 성능이 납니다. 자동차도 1단만 넣고 그 자동차를 평가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 제품은 볼륨을 낮추고 들어보셔야 됩니다. 스무스 기능을 꼭 켜보시고 그런 느낌이 나는지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알리슨 발슨의 이 앨범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이든 트럼펫 콘체르토가 수록되어 있는 앨범이고요. 하이든 트럼펫 콘체르토는
장학퀴즈 오프닝으로 유명한 그 곡이죠. 사막장의 그 장학퀴즈 오프닝이 수록이 돼 있는데 저는 1악장을 좋아해서 1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 앨범 들어보면은 트럼펫 소리가 부드럽고 상당히 편안하게 시청 공간에 잘 울려 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웬만한 그냥 뭐 저가형 분리형 제품보다는 잘 만들어진 똘똘한 인티가 낫다라는 얘가 이 제품을 통해서 그런 선례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리형으로 어렵게 구성하는 것보다는 잘 만든 올인원 인티 앰프 상당히 가치 있는 그런 존재감을 뽐냈고요. 부드럽게 밀어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몸에 잔뜩 힘이 들어갔다기보다는 몸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뭔가 연주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부드럽고 자극적이지 않고 장시간에 걸쳐서 오래오래 부담 없이 감상할 수 있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게감 측면에서 표현이 잘 안 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역도 어느 정도 충분히 나와주지만 힘을 빼고 그렇게 구동력 측면에서도 부담 없이 잘해줬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디테일 표현 측면에서도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디테일 표현, 해상력 뭐 이런 측면에서도 나무랄 데 없는 재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곡으로 조성진 씨의 앨범 준비했고요. 핸델 프로젝트의 마지막 곡 42번 트랙 미뉴엣 인 G 마이너 들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61 올인원 부담 없이 오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부드러운 재생음 특성음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핸델 프로젝트에 수록된 연주가 상당히 아름답고 영롱하면서 예쁘게 시청 공간을 가득 메워줬습니다. 상당히 예쁘장하고 고급스러운 재생음으로 들을 수 있었고요. 조성진 씨의 연주 실력이 막 무르익어서 힘을 빼고 편안하게 연주하면서 그러면서도 너무나도 곡이 아름답게 표현되는 그런 느낌이 너무나도 음반에 잘 수록이 돼 있고 그게 잘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센음, 중음, 야금 막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피아노의 울림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섞여가지고 막 표현이 되는데 다채롭게 그 야금, 중음 뭐 이런 세기가 섞여 있더라도 다채롭게 잘 표현된다는 점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포인트였고요. 녹음 레벨이 어쩌기 보면 좀 피아노 연주라서 낮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볼륨을 높여도 화이트 노이즈가 도드라지지 않고 상당히 안정적인 터널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어떤 볼륨 레벨에서도 아름답게 재생음을 묘사해 줬다는 점, 이런 점이 상당히 이 제품이 가진 백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무스 기능은 뭐 저는 거의 뭐 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볼륨을 낮췄을 때는 무조건 스무스 기능 한 번쯤 꼭 체험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볼륨을 높였을 때는 스무스 기능을 키거나 끄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볼륨을 충분히 높이실 수 있는 상황에서는 끄시고 듣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 정도로 시청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사용해보면 사용해볼수록 궁금해지는 점이 많아지는 기기였습니다. 2주간의 청음이 너무 짧다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나도 아쉬운 경험이었고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버메스터 사운드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이 제품은 어찌 보면 조금 더 중립적인 사운드라서 버메스터 선호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어필될 부분이 많은 좋은 장점을 가진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청음해 보시고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버메스터의 161 올인원 제품 오늘 소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미난 제품, 좋은 제품 있으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뷰어 염동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